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정리해드린 이 내용대로 저도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 이걸 정리해드리면서 이미 힌트를 다 드렸기 때문에 자,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인을 해야만 하는 기능과 로그인을 하지 않아야만 하는 기능, 얘를 메모장 하나를 더 켜서 정리를 해보죠. 자, 로그인이 필요한 거,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은 거 한번 나눠 볼게요. 로그인을 해야만 하는 기능들은 우리 거에서 뭐 있었죠? 그쵸? 아티클, 라이트 하나 있었고요. 또 네, 아티클, 모디파이도 있고요. 그리고 딜리트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네, 멤버 프로필도 있고요. 그리고 멤버, 그쵸, 로그아웃도 로그인을 한 상태여야만 가능하게끔 해놨었죠. 또 있나요? 네, 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거에서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야만 하는 기능에는 멤버 조인, 얘 같은 경우는 로그인을 안 했을 때만 우리가 가입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니까. 또 하나 뭐 있죠? 로그인이 있죠. 멤버 로그인 같은 경우는 로그아웃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이걸 안 해놓으면 중복 로그인이 돼버리니까, 그쵸? 로그인도 로그아웃을 해야만 하는 기능일 거고요. 저희 거 기능에선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티클 관련해서 3개, 리스트랑 디테일은 로그인 여부 상관없이 그냥 보일 수 있게끔 진행을 한다고 치면 아티클 3개, 멤버 4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능 총 9개에서 2개 뺀 7가지 다 걸러줄 수 있겠죠. 이 정도로 분리를 해 놓고요. 자, 그럼 이걸 먼저 파악을 했어요.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위치를 짚어 드렸죠. 적어도 두 액션이 일어나기 전에는 해줘야 된다라고. 자, 얘도 지워 버릴게요. 자, 그럼 이거 하나 남는 건데, 지금 이 경우들을 어떻게 검증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쵸? 자, 일단은 명령어가 이렇게 들어왔대요. 이거 5가지 중에 하나로 들어왔대요. 그럼 로그인 해야만 하는 거니까, 로그인 안 했어? 너 나가. 로그인 했어? 오케이, 다음으로 넘겨줄게 가 되면 되는 거죠. 얘는 명령어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로그인 했어? 그럼 로그아웃 하고 와. 로그인 안 했어? 오케이, 그럼 다음으로 넘겨줄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기능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일단 로그인 했나 안 했나 검증하기 전에 뭐부터 판단해야 돼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있어요. 뭐를 판단해야 로그인 했어? 나가. 로그인 안 했어? 오케이, 다음. 이걸 뭘 판단해서 한 거예요 지금? 그쵸? 명령어를 판단한 거예요. 명령어가 뭐가 들어왔냐, 이게 5가지 중에 하나냐, 혹은 이 2가지 중에 하나냐, 아니면 여기에 없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걸러낸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명령어를 가지고 쪼개놓은 게 여기 있네요. 그쵸? 지금 컨트롤러 네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멤버 컨트롤러냐 아티클 컨트롤러냐, 누가 일할 거냐, 누구한테 일을 넘겨야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이거 연결해 주려고. 그쵸? 연결하고 나면은 두 액션 실행되면 연결된 애한테 가서 일을 할 거니까. 그래서 컨트롤러 네임을 쪼개놨고요. 이 메서드 네임은 왜 쪼개놨죠? 실제로 두 액션에 들어갔을 때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 알려고, 그죠? 어떤 메서드가 실행돼야 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쪼개 놓은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명령어를 판단할 거예요. 지금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이 컨트롤러 네임 부분, 아티클이냐 멤버냐 2개 있고요. 메서드 네임 부분은 지금 여기 걸러야 될 게 7가지가 존재해요. 그쵸? 제가 지금 블럭을 쭉 씌우면서 내려왔던 7가지. 얘네들 중에 중복되는 게 없죠. 그럼 사실 그냥 메서드 네임 갖다가만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선 상관이 없는데,
저는 이거랑 이거랑 섞어서 할 거예요. 그 명령어 풀네임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할 거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은 없지만 만약에 댓글 기능이 생겼대요. 그럼 댓글 기능은 예를 들어 명령어 시작에 리플라이라고 한다면 라이트가 있을 거고요. 리플라이에 뭐 리스트가 있을 거고요. 있겠죠?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벌써 명령어 메서드 네임 쪽 중복되는 게 생겨버리죠. 생겼을 때 얘도 로그인을 해야만 해. 똑같은 경우로 체크가 된다면 사실 큰 상관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메서드 네임만 가지고 쪼갰을 때 나중에는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그냥 컨트롤러 네임과 메서드 네임을 합쳐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검증을 좀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놓고 좀 할게요. 자, 일단 두 액션이 일어나기 전에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다가 할 건데 저는 먼저 이런 거부터 할게요. 스트링 그냥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 뭐 한 거예요 제가? 그죠? 이거 그냥 위에서 쪼개놨던 컨트롤러 네임이랑 메서드 네임을 슬래시 하나 붙여서 문자열을 합쳐놓은 거죠. 얘도 문자열이고 얘도 문자열이에요.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은 문자열인데 그 안에 얘도 문자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명령어를 article write라고 입력을 했다면 이 액션 네임에 들어있는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article write 얘가 되는 거겠죠. 그냥 이거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 변수에 담아준 거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스위치문을 하나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다가 액션 네임을 넣어 줄 거고요. 우리 얘네들 명령어 가지고 판단할 거라고 했으니까 이 명령어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판단할 기준을 얘로 잡아 놓은 거예요. 이 액션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결과를 넣어 준 거니까. 그쵸? 그럼 스위치문에서 케이스로 걸러줄 겁니다. 자, 이러면 액션 스위치문에 딱 들어왔을 때 액션 네임에 들어있는 값이 이 밑에 있는 케이스 얘랑 같다면 얘를 수행하는 거였죠. 이 안에 들어있는 로직을. 여기서 해야 될 거 뭐였어요? 지금 article write는 로그인을 해야만 하는 기능. 로그인을 해야만 하는 기능은 이거죠? 제가 이걸 그대로 잘라내게 한 다음에 가져올게요. 결국 이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명령어들마다 로그인 안 했어? 그럼 나가.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럼 이 상황에서 is 로그인들을 쓸 수가 없죠. 왜 안 되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얘를 쓸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은 지금 우리한테 되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일단 얘 어디 있는 메서드예요? 컨트롤러에 있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앱에서 얘 쓰고 싶어요. 상속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상속 말고 자, 얘가 지금 컨트롤러에 있는 메서드고 아티클 컨트롤러 혹은 멤버 컨트롤러가 상속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러면 사실 컨트롤러 객체 만들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컨트롤러에 있는 건데, 그쵸? 컨트롤러에 있는 기능을 다른 클래스에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객체화해서 쓰면 되죠. 근데 지금 컨트롤러 객체 만든 거 있어요? 얘는 객체를 만든 건 아니죠. 컨트롤러 타입으로 변수를 만든 거고, 여기에는 실제로 new 컨트롤러가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쵸? 근데 얘를 써도 돼요. 얘를 써도 쓸 수 있어요. 이거 왜 가능한 거예요? 자, 일단 얘는 지금 스태틱이 아닙니다. is 로그인드는 얘는 스태틱이 아니고 지금 그리고 설계도한테 일 시킨 것도 아니에요. 변수한테 들어있는 리모컨 작동시켜서 이 함수를 호출해라 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가능한 이유는 이 컨트롤러, 이 스위치 문에 들어왔을 때 이 컨트롤러가 갖고 있는 거 뭐예요? 널 아니면 멤버 컨트롤러 아니면 아티클 컨트롤러겠죠. 이거 셋 중 하나예요. 그쵸? 지금 이 시점에서 컨트롤러는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셋 중 하나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럼 이 상황에서 얘든 뭔가 가지고 있다면 is 로그인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가능하죠? 네? 그죠? 일단 뭐 그건 그렇고, 자, 왜 가능하냐면 지금 컨트롤러가 갖고 있는 리모컨은 얘 아니면 얘라 그랬죠. 근데 멤버 컨트롤러랑 아티클 컨트롤러 is 로그인드 상속받고 있잖아요. 얘네들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얘네가 갖고 있는 is 로그인드를 쓰겠다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지금 여기서 컨트롤러한테 리모컨 눌러서 이거 해 라고 했을 때 이 함수는 얘를 실행한 게 맞지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요, 얘한테 있는 is 로그인드 아니면 멤버 컨트롤러에 있는 is 로그인드 둘 중에 하나 실행시킨 거예요. 왜냐면 컨트롤러 객체는 우리가 지금 만든 적이 없어요. 연결되어 있는 것 자체가 아티클 컨트롤러 객체 아니면 멤버 컨트롤러 객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컨트롤러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얘한테 명령을 한 적은 없어요. 여기 있는 is 로그인드 혹은 여기 있는 is 로그인드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얘네들은 각각 상속을 받아서 똑같은 is 로그인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얘를 이렇게 안 쓰고요, 이 is 로그인드 메서드 자체를 스태틱으로 바꿔놓고 여기서 변수가 아니라 설계도한테 일을 시킬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해야만 하냐면 사실 기능적으로는 이렇게 안 하고 방금 전처럼 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현재 우리 상태에서는. 근데 그건 현재 우리 상태일 때고, 우리 상태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돼서 만약에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쓰는 is 로그인드랑 멤버 컨트롤러에서 쓰는 is 로그인드가 해야 되는 일이 달라져가지고 둘이 오버라이딩을 했대요. 그럼 여기가 컨트롤러, 방금 전 상황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때 멤버 컨트롤러가 연결됐을 때 하는 is 로그인드랑 아티클 컨트롤러가 연결됐을 때 하는 is 로그인드는 다른 거겠죠. 근데 우리는 앱에서 하고 싶은 게 그냥 단순히 로그인 검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미리 지금 변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서는 사실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이 컨트롤러에 각각 들어있는 얘를 물려받아서 쓰고 있던 is 로그인들을 여기서 뭐 재정의를 했고 어떤 특별한 기능을 추가했대요. 그러면은 당연히 달라지게 될 거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들은 최대한 이렇게 딱 정적으로 있어야 되는 애들은 변화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메서드를 정적 메서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스태틱 메서드가 정적 메서드라고 번역이 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정적,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고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스태틱 메서드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의미만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썼던 메서드 우리한테 하나 더 있죠. util에 들어있는 getDate. 이것도 상황에 따라 변화해야 되는 메서드가 아니에요. 그냥 얘가 하는 일은
내가 이 상황에서 부르든 저 상황에서 부르든 결과적으로 현재 시간 가져와, 이거밖에 없어요. 그쵸? 이게 우리가 스태틱 메서드를 배울 때 단순히 객체화하지 않고 설계도한테 일시킬 수 있어서 편해서 써요 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태틱 메서드를 여기저기 남발하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인 메서드들은 상황이 변화함을 감지하고 변화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게 아니니까. 실제로 스태틱 메서드는 이렇게 고정적인 기능을 하는 역할의 친구들에게만 보통 써주게 됩니다. 근데 is 로그인도 근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지금 로그인 했어 안 했어만 판단하고 싶은 거죠. 특별한 다른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정적 메서드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정적 메서드 스태틱을 붙여놓게 되면 여기서 객체화하지 않은 상태, 그냥 설계도한테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티클 컨트롤러가 연결됐든 멤버 컨트롤러가 연결됐든 상관없이 얘는 이거 해줄 거니까, 그냥 딱 로그인 여부만 판단할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를 가지고 좀 사용을 할 거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이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 하고 나서 명령어를 다시 입력 받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 라이트에 있던 거 떼왔잖아요. 라이트에 있는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건데 잠깐만, 얘는 리턴으로 남겨놨네. 얘도 바꿀게요. 여기서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 가져온 건데, 얘가 브레이크여야만 했던 이유는 뭐죠? 이 브레이크를 만나면, 로그인 이용해주세요 출력하고 나서 브레이크 만나면 어떻게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스위치 문을 빠져나와요. 일단 스위치 문을 빠져나가겠다라고 한 브레이크예요. 빠져나왔어요. 그럼 밑에 코드 없죠? 없으면 두 액션이 종료되겠네요. 얘가 종료가 됐다는 얘기는 앱단에서 이게 끝났다는 얘기니까 밑에 내려왔는데 밑에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그쵸, 올라가죠. 이래서 여기서 쓸 때는 이 로그인 이용해주세요가 출력되고 나면 브레이크를 썼던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 상황 앱으로 왔어요. 여기서 스위치문 썼어요. 로그인 이용해주세요 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명령어 입력, 여기서 써줘야 되는 문법은 continue. 반복문 빠져나가, 반복문에서 얘를 만나면 올라가야 되니까. 자,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가 반복문에서 컨티뉴랑 브레이크도 쓰고 지금 스위치문도 브레이크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브레이크나 컨티뉴 둘 다 가장 가까운 자기 자신이 종속되어 있는 그 반복문을 빠져나간다고 했죠. 빠져나가거나 올라가거나. 그럼 스위치문에 들어있는 브레이크도 결국 똑같아요. 스위치문 안에 있는 브레이크니까 반복문이 끝나는 게 아니라 스위치문을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컨티뉴는 반복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출력하고 명령어 입력 받는 걸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여기로, 이쪽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는 컨티뉴를 써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스위치문 쓸 때 브레이크 무조건 써줘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컨티뉴로 올라갈 텐데 이게 안 됐어요. 이거 안에서 컨티뉴 안 만났어요. 그러면 스위치문 종료해줘야 되잖아요. 브레이크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지 않으면 나머지 케이스도 다 검증할 거니까. 그쵸? 똑같은 브레이크를 쓰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탈출하는 게 아니라 이 스위치문을 탈출하는 겁니다. 근데 스위치문 안에서 컨티뉴라는 문법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컨티뉴는 반복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걸어놨던 무한루프로 가는 거고, 지금 이렇게 블럭을 씌워 놓으시면 얘가 적용되는 애도 블럭이 이렇게 들어가요. 하이라이팅이. 이클립스가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힌트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런 변수들도 눌러보면 얘가 실제로 같은 역할로 수행되고 있는 변수들을 이렇게 하이라이팅을 해주죠. 이런 것처럼 지금 스위치문 안에 컨티뉴 블럭 씌웠더니 위에 있는 while문에 하이라이팅이 들어간 걸 보면 이 컨티뉴는 이 while을 거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브레이크에 블럭을 씌웠더니 지금 어디에 하이라이팅이 됐어요? 스위치에 된 거죠. 이러면 이 브레이크는 스위치를 빠져나가기 위한 브레이크구나
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짜다가. 이제 이런 이클립스나 나중에 쓰게 될 STS 같은 툴들은 다 웬만하면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면 이렇게 한 번씩 눌러서 체크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실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중괄호 닫는 거가 코드를 쓰다 보면 하나씩 더 추가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하나 넣었더니 밑에 바로 뭐라고 하죠. 이거 닫힌 거잖아요. 그럼 얘를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얘가 누굴 닫고 있는지 보여줘요. 그래서 얘가 얘를 닫으면 안 되는데 싶으면 아 얘가 잘못됐구나 하고 지우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다 힌트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생각을 하시면서 코드를 짜시면 좋고요. 자, 그럼 일단 라이트를 했을 때 로그인을 안 했으면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 라고 멘트를 보여준 다음에 명령어 입력밖에 올라갈 거고요. 그쵸? 라이트를 입력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로그인을 했대요. 그럼 이거 안 하겠죠? 그럼 브레이크 만나서 스위치문 탈출하고 두 액션을 하겠네요. 그럼 이제 걸러내는 거 된 거죠. 두 액션이 된다는 얘기는 여기 갔을 때 라이트 여기로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럼 두 라이트 실행할 거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일단은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 라이트 뭐라고 하고 명령어 입력 받게끔 잘 됐고요. 로그인을 하고 라이트 이때는 제목 입력 받게 잘 됐죠. 그리고 입력된 글도 잘 저장이 됐고요. 그죠? 이러면 일단 라이트 키는 다 걸러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저는 이거를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다. 하나만 더 하죠. 근데 이렇게 앱에다가 점점 길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앱이 길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기능의 위치를 우리가 시점을 잘 보는 거예요. 이 기능들이 실행되는 시점이, 그러니까 원래는 명령어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앱에서 명령어를 보고 아티클 거 넘겨, 멤버 거 넘겨 이러고 여기 들어왔을 때 컨트롤러 딴에서 로그인 했어? 안 했으면 나가, 로그인 했어? 안 했으면 나가 하고 있던 건데, 이 로그인 했냐 안 했냐 정도는 사실 컨트롤러까지 들어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로그인에 대한 검증을 하는 시점을 앞으로 당겨준 거예요. 여기로. 무조건적으로 앱이 코드를 적게 가지고 있는 게 좋아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MVC 패턴을 짤 때도 이 앞에 있는 애들이 무조건적으로 코드가 적어야 돼, 얘네들은 코드가 길어지면 안 돼, 이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없고요. 실제로 얘가 할 법한, 얘가 해야만 하는 기능들, 그게 아닌 기능들을 분리를 시켜서 나눠주는 거예요. 역할을.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라지나요? 저쪽까지 거치지 않고. 그쵸? 왜냐면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은행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통장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사용자가 은행에 들어와서 저 통장 만들려고 왔어요 라고 했는데, 얘가 신분증을 가져오셨나요? 했는데 신분증 없어요. 그럼 가져오세요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명령어 들어왔어요. 너 통장 만들러 왔어요. 근데 얘가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가져왔어요? 예, 그럼 창구로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역할을 앱이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통장 만들러 왔어요. 그럼 창구 가세요. 여기서 신분증 꺼내주세요. 신분증 없는데요? 돌아가세요. 그럼 이 불필요한 과정 하나를 스킵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할을 우리가, 근데 사실 이 역할이란 것도 개발자들이 생각하기 나름이고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로그인 같은 경우는 보통 앞에서 걸러주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스프링에 들어가서 실질적인 웹 UI를 가지고 웹을 구성을 할 때도 이 로그인 체크에 대한 부분은 인터셉터라고 하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 자리가 앱이 아니라 이제 인터셉터라고 하는 애가 들어올 건데, 이 친구가 로그인 여부를 판단해서 앞단에서 먼저 체크하고 돌려보낼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네이버 같은 것도 내가 메일 기능을 쓰고 싶어요. 그럼 로그인 안 하면 못 쓰잖아요.
얘는 이제 UI 자체로 막아놓은 거고, 만약에 이 로그인을, 이거 안 되긴 할 텐데 하나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로그인 한 상태에서 메일 들어갔을 때 나왔던 주소를 가지고 복사만 했고요. 로그아웃 했어요. 그리고 다른 브라우저에다가 얘를 킬 때 로그인으로 가죠. 아까는 이 주소가 로그인 한 상태에서는 메일로 넘어갔던 주소인데, 여기서는 지금 똑같은 주소 입력했더니 이거 그대로 복사해온 거였잖아요. 근데 똑같은 주소를 입력했는데 얘는 로그인으로 보내요. 이게 인터셉트에서 걸러진 거예요. 로그인 안 했네? 너 그럼 이거부터 해야 돼 하고 여기로 보내버린 거죠. 강제로 메일로 못 들어가게. 그런 기능을 우리 거에선 지금 앱이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잠깐만, 이거 뭐야? 아, 중복. 이걸로 바꿔주고요. 자, 이러면은 라이트 했던 것처럼 똑같이 모디파이도 걸러지겠죠. 근데 지금 보면 너무 똑같은 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라이트로 들어왔거나 모디파이로 들어왔거나 어쨌든 이거에 포함되면 다 이거 하고 싶은데,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다 걸어주면 낭비잖아요 사실. 중복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스위치문의 문법인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 액션 네임이라고 하는 애랑 이 케이스를 먼저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일치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서 해야 되는데 밑에 뭐 없죠? 그러면 이 케이스 봐요. 얘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일치했죠. 그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if로 보면 자, 이거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if 조건문 안에서 이거 일치하면, 일치하거나 5월로 엮었죠. 그리고 얘도 일치하거나, 그죠? 그럼 둘 중 하나만 true여도 이거 안에 있는 거 할 거잖아요. 지금 얘가 이렇게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위치 문이 케이스를 걸렀는데 얘거나 얘거나 둘 중 하나라도 만족을 하면 그 밑에 있는 거 할 거야 라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로 작성을 해도 코드상의 문제 전혀 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얘보다 스위치 문이 쓰기가 훨씬 간편한 상황이니까 우리가 스위치 문을 쓰는 겁니다. 실제로 간단하게 비교하고 그 비교에 대한 조건이 참일 경우 수행하고자 하는 거, 이런 거니까 if로 이렇게 하나하나 5월로 다 엮어서 결국 이거 중복으로 계속 쓰는 것보다는 얘가 훨씬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냥 우리는 스위치문을 써서 좀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짤 뿐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얘만 늘려서 딜리트 넣어주고 프로필 넣어주고 로그아웃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명령어가 액션 네임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거 5개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결국 이거를 할 거예요. 하고 나서 컨티뉴 만나면 올라갈 거고요. 컨티뉴 안 만나, 여기까지는 체크가 돼서 얘를 했는데 로그인을 했대요. 그럼 이거 안 하겠죠, if. 그러면 브레이크 만나서 스위치문 탈출. 그럼 두 액션 실행. 이렇게 되는 거죠, 로직은. 자, 그럼 로그인이 필요한 경우는 체크가 끝났네요. 그럼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로그인 안 해도 되는 거, 안 해야만 하는 거 할 수 있겠죠. 자,
아웃을 해야만 하는 게 여기 로그 아웃에 이걸 또 가져오겠습니다. 여기도 리턴이 아니라 컨티뉴 넣어줘야 되고, 얘도 컨트롤러한테 일시키는 방식으로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문제 없죠? 실제로 문제 없어요. 근데 굳이 다시 열어야 할까요? 이 스위치를? 이것도 결국 케이스를 나눈 건데, 이 케이스를 나누기 위해서 꼭 스위치를 다시 써야만 할까요? 우리 위에서 안 그래도 스위치문 열어놨는데, 비교하는 조건도 액션 네임으로 똑같은데. 아니요, 디폴트 말고 자, 얘를 그냥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로 엮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 케이스에 걸릴 때는 이거 조건식 보고 하든가, 안 했을 때 브레이크로 이 케이스 탈출이죠. 그럼 밑에 있는 거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는 여기서 다 해봤던 거잖아요. 여기서 조인 들어왔어요. 맞아, 이거 맞으니까 이거 해 하고 브레이크. 그쵸? 이렇게 엮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잖아요. 명령어가 여기에 일치했다. 내 if 들어왔는데 로그인 했네? 그럼 이거 안 할 거고, 브레이크 만났어. 그럼 탈출, 투 액션. 그리고 케이스에 여기 안 걸렸어요 한 번도. 그럼 이거 아예 안 볼 거고, 내려왔어요. 얘네가 걸렸네요. 둘 중에 하나 걸렸어요. 그럼 이거 할 거고, 이것도 만약에 로그아웃 한 상태래요. 그럼 이거 안 할 거고, 브레이크 만나서 탈출, 그럼 투 액션. 스위치를 굳이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의 스위치문 안에서 케이스로 나눠서도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거잖아요. 스위치문을 나눠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얘가 바뀔 때 우리가 조건으로 줘야 되는 비교할 기준이 되는 이 친구가 바뀌어야 된다면 스위치문이 나눠지는 게 맞겠죠. 같은 스위치문 안에서 검증을 못 할 거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액션 네임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나눌 필요 없이 하나의 스위치문으로 나눌 수가,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잘못 가져왔네? 로그인 거 가져왔군요. 이거 그냥 지우고 이렇게 아까 로그 아웃 거를 가져왔구나 내가. 자, 이러면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 로그아웃 이용해주세요, 둘 다 걸러질 거고요. 문제없이 로직이 타겠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라이트 걸러지고 멤버 조인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린 지금 로그인 한 적 없죠? 그럼 로그아웃 한 상태니까 로그아웃 이용해주세요 멘트 안 나오고 실제로 조인이 실행이 되겠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로그 아웃을 하겠대요. 얘는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 라고 걸러주겠죠. 그리고 로그인을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로그인을 하겠다 이러면 이제 로그아웃 하라고 나오겠고요.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 거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컨트롤러로 넘어가기 전에 로그인 여부에 대해서 먼저 검증을 한번 하고, 실제로 기본적인 조건이 만족이 됐을 때에만 컨트롤러한테 일을 넘기는 식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스위치문 쓴 이만큼을 제가 만약에 위로 좀 올리고 싶어요. 여기가 마음에 안 든대요. 어디까지 올려도 돼요? 그죠. 일단 자르는 정보들, 얘네들은 필요하죠. 그럼 얘네 자르기 전으로는 못 가겠네요. 그럼 자르고 나서 요 정도 될까요?
여기에 위치시키는 거 가능해요? 해보면 되죠. 이거 상관없을까요? 크게 상관이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죠. 잘 걸러지고요. 로그인 하고 나서 문제 없네요. 그럼 이제 반대로 로그인 했으니까 다시 로그인 하려고 할 때 잘 나오고 잘 되죠. 이러면 기능상에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뭐 모든 케이스를 다 체크해 본 건 아니지만 대충 해봤을 때 딱히 문제 없잖아요. 그쵸?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이건 왜 걸러진 거예요? 아티클까지는 들어왔는데 뒤에가 막 달라졌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걸러진 거예요 지금? 이건 아티클 컨트롤러에 있는 두 액션 때문에 걸러진 겁니다. 얘가 걸른 거예요. 그러면 또 이런 거 한번 해보죠. 로그아웃 됐구나. 잘 되네요. 수정까지 잘 나오고 컴택도 잘 되고 기능상의 문제가 전혀 없죠. 제가 이걸 굳이 왜 보여드리냐면요, 제가 얘를 이 자리에 위치시켜서 이렇게 코드를 짰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기 있어야 되는구나 하고 무조건 이렇게 따라 하려고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얘 위로 가도 전혀 문제 없었잖아요. 제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 이 기능은 두 액션이 실행되기 전에만 존재하면 돼요. 그럼 두 액션 전에만 존재하면 되니까 아예 위로 올려야지, 그거는 또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쓰고 있는 변수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게 피해보지 않는 선에서 얘가 위치를 하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코드를 짜놓은 거에서는 진짜 아예 문제가 없었지만, 뭔가 이게 이루어지는 시점과 지금 위에 있는 이게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뭔가 중간에서 한번 먼저 걸러줘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효율적인 위치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상황마다 다 달라질 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부분에 이 코드가 딱 여기 들어있어, 여기가 정답이야,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제 코드를 따라 쓰면서 기능에 문제가 없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게시판을 제 걸 클론 코딩 해가며 똑같이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짜는 그 흐름과 이게 실행되는 로직을 스스로 머리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사실 클론 코딩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연습법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초반 단계에서만 사실 적용할 수 있는 건데, 왜냐면 나중으로 가면은 불가능해요. 코드가 많아지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딱 괜찮아요. 이 정도 코드면 뭐 이해가 좀 빠르신 분들은 한 30분 안쪽으로 다 해결이 될 거고요. 내가 조금 그래도 꼼꼼하게 더 디테일하게 체크를 해야 되는 분들은 그래도 1시간 이내면 다 체크가 될 정도로 코드량이 적절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얘를 실제로 실행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상황 가정을 하나 딱 해놓고 프로그램 실행했다 라고 해놓고 코드 보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 코드는 어디가 실행되고 있을 거며, 이 코드가 실행됐을 때 어디로 어떤 함수를 탈 거며, 어떤 메서드가 실행이 될 거며, 여기서 넘겨주는 인자값들이 어떻게 들어갈 거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다 쫓아보는 거예요. 실제로 실행해보지 말고 눈으로 다 쫓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켜보세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결과가 맞는가, 그리고 이 눈으로 쫓으면서 뭔가 데이터가 변화하는 값들이 궁금하면 사이사이에 출력문 넣어서 찍어보고,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딱 가능한 수준이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눈으로 흐름을 쫓으면서 전체적인 큰 틀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해보시는 게 좋아요. 처음에는 이제 사실상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이걸 썼어요. 자기 거에 따라 써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이거랑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드렸어요.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대요. 유사하게 가야 돼요. 근데 그 흐름을 알고 있던 사람과 흐름은 모르고 그냥 이것만 이해했던 사람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중요한 건 제 걸 따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 제 걸 따라 써서 정답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를 흐름적으로 파악하고 왜 얘네가 여기에 위치를 해야 하며 왜 얘네를 이렇게 써야 하며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지금 구현해야 할 기능이 뭔가 라고 하나 생각이 났을 때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지, 이 접근이라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할지, 그리고 이 흐름, 이 흐름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기능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무슨 기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의 흐름, 그리고 실제로 이게 수행되어 나가는 그 흐름만 잘 체크가 되어 있다면 사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은 웹 개발이 가능해요. 이 흐름만 잘 체크를 할 수 있다면. 다만 안 배웠고 모르기 때문에 못 써먹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나중에 가도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코드의 흐름. 실행되어 나가는 그 순서와 시점과 얘가 어디서 어떻게 누굴 불러오고 이런 것들, 흐름. 그리고 이 흐름까지 파악이 된다면 이게 너무 쉬워져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라인 제공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라고 가이드라인을 드려도, 힌트를 드려도 지금 얘가 진짜 많이 어려울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실제로 이게 제일 큰 벽이에요. 처음에 개발 공부할 때 내 생각이 코드로 안 옮겨져요. 안 써내려가져요. 근데 그게 얘가 부족해서 그래요. 얘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지금 2교시까지 수업한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정리가 됐다, 나 정말 자신 있어, 이게 불과 얼마 전에 자바 기초 수업을 들어서 또 한 번 해보는 거라 가능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 스스로 생각을 해냈지만 이게 잘 됐다라든지 다 상관없어요. 내가 진짜 너무 자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조금이라도 나 좀 이해가 좀 부족해, 이 흐름 파악이 필요해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무조건 눈으로 한번 다 쫓아보세요. 어디서부터? 완전 시작부터, 여기서부터. 실제로 이 이클립스에서 우리가 실행 버튼을 여기서도 누르고 여기서도 누르고 여기저기서 누르지만 여기서 F10을 누르고 실행되는 얘는요, 여기서 실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인 메서드를 실행한 거고, 이 안에 있는 앱 객체 만들어서 런이라는 함수 실행한 거고, 그러니까 이것부터 하나하나 다 파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럼 앱에 와서 런 얘네 이거부터 나올 거고, 그 다음 입력받을 수 있게 스캐너 객체 만들었네. 그리고 컨트롤러 연결했고, 테스트 데이터, 여기서 어떤 애들을 호출을 하겠구나, 이런 애들은 호출하겠구나. 그리고 가서 반복문으로 들어왔네, 명령어 입력 받네. 하나하나 다. 이거 귀찮지만 1시간 안 걸립니다. 다 해보세요.
진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공부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좀 더 복잡한 코드를 짜고 로직을 구현을 할 때도 접근하는 방식이 좀 더 스스로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이거 잘 안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 또 지금과 같이 고민을 많이 하세요. 아,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근데 진짜 이거 해보시면은 달라집니다. 저도 이런 걸 공부할 때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해서 실제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명심해서 공부를 해 주시고요. 일단 지금 이 내용은 컴퓨터를 할 건데 이것까지만 하고 하죠. 지금 앱 쪽에서 다 걸렀잖아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멤버 컨트롤러랑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로그인 했어 안 했어 거르는 이런 것들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제 애초에 로그인 안 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할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도 좀 제거를 해주도록 할게요. 리스트 디테일 필요 없고, 모디파이에서 위에 있던 거 제거했고, 딜리트도 제거했고요. 아티클 다 됐고, 멤버에서도 이런 거 필요 없어진다라는 거죠. 두 조인 함수가 실행되기 전에 이미 걸러졌을 거니까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로그인도 이런 거 필요 없고요. 로그아웃도 이런 거 필요 없겠죠. 프로필도 마찬가지고 다 걸러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앱단에서 로그인 했나 안 했나 체크하는 거 다 확인이 됐는데,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우리가 각각 컨트롤러에서 투 액션에 이 디폴트 걸어놨던 이유가 뭐였죠? 저 디폴트는 이런 것 때문에 존재했던 거예요. 앞에 아티클까지는 들어왔어요. 근데 뒤에 있는 명령어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때, 실제로 없는 애일 때, 그거 걸러주려고 이거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이 과정 했잖아요. 여기서 막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하진 않을 거고요. 가능은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그냥 디폴트 써버리면 리스트랑 디테일도 걸릴 텐데,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쵸? 이거는 그냥 한번 개인적으로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하다가 모르겠으면 저한테 질문하시고요. 따로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한 내용을 기세 커밋을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